티웨이 항공의 주가가 지금 900원입니다. 한때 800원 선까지 밀려났다가 그나마 반등한 상황이죠. 주당 1000원도 안 되는 주식, 시장에선 흔히 동전주라고 부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당 6000원을 호가하며 LCC의 신성으로 불렸던 이 회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과정에서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같은 알짜 유럽 노선을 통째로 넘겨받으며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티웨이.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연이은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그리고 기록적인 부채 비율이라는 처참한 성적표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티웨이 항공에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마지막 기회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불난황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항공사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인구 1억이 넘는 옆나라 일본도 9개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무려 12개입니다. 좁은 하늘길에 너무 많은 선수가 들어온 거죠. 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보복 소비의 거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비행기는 남아도는 상황. 이제는 잔혹한 적자 생존의 게임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2026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앞두고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로 재편되는 LCC 삼국지의 서막이 오르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덩치를 키웠지만 동시에 가장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곳. 바로 오늘의 주인공 티웨이 항공입니다. 지난 3월 발표된 티웨이의 실적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2025년 매출액은 유럽 노선 취향에 힘입어 2조 원 시대를 열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LCC의 반란, 대성공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2655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영업 손실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많이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괴한 구조, 이른바 성장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비행기만 띄운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거리 노선을 뚫기 위해 비싼 임차료를 내고 대형 항공기를 빌려오고 현지에 지점을 세우고 대대적인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매출 상승분을 통째로 삼켜버린 셈입니다. 기업의 내실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이 2024년 마이너스 0.8%에서 2025년 마이너스 12.8%로 단 1년 만에 무려 12%피나 폭락했습니다. 이제는 똑같이 1만 원어치를 팔아도 1280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행기는 빈자리 없이 유럽을 오가는데 정작 회사의 고가는 더 빠르게 비어가는 역설적인 상황. 이제 적자가 나도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가 되어 티웨이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티웨이는 왜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이어갈까요? 답은 결국 규모의 경제와 생존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지금까지 LCC들이 일본, 동남아 같은 단거리 노선에서 서로 가격을 깎으며 경쟁을 벌였다면 티웨이는 그 판을 완전히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대형 항공사의 전유물이었던 장거리 노선을 선점해야만 향후 탄생할 거대 통합 LCC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사실 티웨이가 이토록 공격적으로 덩치를 키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항공업계 역사상 최대의 사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두 공룡 항공사의 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아주 까다로운 숙제를 냈습니다. 독점을 막기 위해 파리, 로마 같은 유럽 알짜 노선권을 한국의 또 다른 항공사에 넘겨주라는 것이었죠. 대한항공이 눈물을 머금고 내놓은 이 황금 노선들을 티웨이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거침없이 받아먹었습니다. 이른바 독이 든 성배를 든 셈입니다. LCC라는 꼬리표를 떼고 장거리 노선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고 본 것입니다. 티웨이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에어버스사의 대형 항공기를 도입하고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4개 주요 도시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LCC가 유럽을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은 환호했고 실제 탑승률은 90%를 넘기며 겉보기엔 대성공을 거두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체급 키우기의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장거리 노선은 단거리와는 차원이 다른 운영 능력과 막대한 자본을 요구합니다. 결국 외형은 화려해졌지만 실상은 빚을 내서 덩치만 키운 꼴이 되었죠.
자본 잠식률이 70%를 넘어서면 상장 폐지 위기는 물론 국토부의 면허 취소까지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티웨이는 이 벼랑 끝을 향해 가던 2025년 8월 결국 무상감자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방법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주식수를 줄여 주주들의 지탄을 받는 방식 대신 주당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추는 액면가맥 방식을 선택한 거죠. 이를 통해 장부상 자본금은 1361억 원에서 272억 원으로 단숨에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때 줄어든 자본금 약 1000억 원을 회사에 누적된 적자, 즉 결손금을 메우는데 쏟아부어 장부를 깨끗하게 세탁했습니다. 말 그대로 화장으로 얼굴에 깊은 흉터를 가린 셈입니다. 2025년 초 서류상으로는 자본 잠식에서 탈출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회사의 현금 상황이 나아진 건 단돈 1원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외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충격적인 폭등세를 기록한 겁니다. 안 그래도 기름을 많이 먹는 장거리 노선을 주력으로 삼은 티웨이에게 이건 치명타였습니다. 전쟁 때문에 중동 영공이 막히면서 안전을 위해 하늘길을 멀리 돌아가야만 했거든요. 비행시간이 늘어난 만큼 바닥에 뿌려지는 연료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여행 수요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미친 듯이 치솟자 유럽 왕복 항공권 가격이 일반 직장인들은 엄두도 못 낼 만큼 비싸진 거죠. 여기에 중동발 불안감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금 해외여행 가도 괜찮을까? 라는 공포심이 커졌고 이는 곧 대규모 예약 취소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비행기를 띄울수록 기름값 때문에 손해인데 정작 태울 손님까지 줄어드는 최악의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티웨이의 재무 상태는 2025년 말 기준 부채 비율 3498%라는 일반 기업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치까지 치솟았습니다. 보통 기업은 200%만 넘어도 위험 신호라고 보는데 이건 사실상 회사의 모든 자산이 거대한 빚더미 위에 간신히 얹혀 있다는 뜻입니다. 영업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쌓이는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재무활동 현금 흐름마저 꽉 막혀버렸죠. 현금이 바닥을 드러내자 티웨이는 결국 또다시 주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난 3월 티웨이가 진행한 유상증자의 최종 발행가액이 단돈 952원으로 확정되었고 최종 모집 자본금액은 733억 원 규모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달한 자금 상당 부분을 항공기 도입 보증금과 신규 기종 운영 준비 비용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자본을 확충하고도 곧바로 운영 여유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주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무려 7,698만 주, 기존 주식수의 64%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산술적으로 내 주식 가치가 앉은 자리에서 39%나 희석되는 셈이죠.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당장 운영자금인 현금이 없어서 주식을 새로 찍어낸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벼랑 끝 티웨이에게는 두 명의 든든한 아군이 있습니다. 먼저 14년 항공업 수군을 풀려는 소노그룹입니다. 최근 발행 예정 주식수를 10억 주로 늘려 무한증자의 발판을 깔고 사명을 트리니티 항공으로 변경하며 프리미엄 항공사로의 재탄생을 선언했죠. 하지만 소노보다 더 속이 타는 건 의외로 대한항공입니다. 이유가 아시아나 합병 조건으로 내건 유럽 노선을 티웨이가 넘겨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티웨이가 재무위기로 무너져 노선 운항이 중단된다면 다 된 밥이었던 대한항공의 메가 캐리어 합병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결국 소노그룹은 자존심을 위해, 대한항공은 합병이라는 생존을 위해 운명 공동체가 된 셈입니다. 누군가는 동전주가 된 이곳이 끝이라 말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다시 없을 기회라고 말합니다. 티웨이, 아니 이제 트리니티 항공으로 거듭날 이 회사의 강점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LCC 중 유일하게 유럽의 알짜 노선권을 쥐고 있다는 독보적인 지위, 그리고 곧 도입될 차세대 항공기는 기존 모델보다 연료 효율이 15% 이상 뛰어나 비용 리스크를 방어할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지금이 역사적인 저점이 될지 아니면 또 유상증자의 수렁으로 빠져들지는 하반기 실적 반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